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청법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질문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답변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청법상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제작은 물론이고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거 알고 계시죠? 제작이나 구입하는 경우처럼 명확한 사안 말고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소지, 시청 부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청 성착취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되죠. 아청법 제11조 제5항 시청으로 인정이 되려면 동영상으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 때 우선 영상이 재생이 돼야죠. 그 말은 아청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서 화면에 아청물이 그냥 뜬 상태, 검색 결과로 나타난 상태, 그만으로는 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청물 관련 범죄가 하도 중하게 처벌된다고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색한 것만으로 처벌이 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세요. 호기심에 아청 관련해서 이제 검색 정도는 해봤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나왔다. 이 정도만 해도 처벌되느냐, 겁을 잔뜩 먹고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청 성착취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만으로는 시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클릭을 해서 영상을 본 순간부터는 이제 처벌 대상인 거죠. 자, 이제 그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이제 클릭을 해서 재생을 했어요. 그럼 시청죄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같은 행위를 했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위 영상의 제목이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알기 어려운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클릭하기 전 화면만으로는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아청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사이트에서 나왔다 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우선 고의를 다퉈야겠죠? 형법이든 아청법이든 대부분 범죄는 고의범이에요. 그 말은 피해자가 성착취물임을 인식을 하고 그걸 시청하겠다라는 의지로 영상을 봐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재생을 눌렀고 중간에 알아차리고 이제 꺼버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할 만한 사안인 거죠. 다만 이때에도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하자면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조금 불확실해. 성착취물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만약 성착취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까지 이제 용인을 하겠다라는 그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로서 이제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고의 부분은 사안마다 인정되는 여부가 달라요. 당시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는 그 행위자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자의 고의를 입증을 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러이러한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 상담을 받아보면 주의를 하셔야 할 게 100%를 장담하시는 분들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첫 상담 때 모든 증거들이나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몇 가지 얘기만 듣고서 결과를 장담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들은 민사는 특히 더 그렇고요. 어느 쪽에서 더 입증을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수사기관에서 기껏 증거 다 모아서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는 잘 쓰는 문구가 있거든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 내 주장을 잘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얼만큼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무장을 끼거나 상담만 하는 변호사 말고 직접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줄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성인 사이트에서 아청 성착취물을 시청을 했어요. 아직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못 받았는데 바로 처벌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고소 고발이 있거나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이걸 인지라고 하거든요. 고소 고발이 있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것 말고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위장 수사를 하거나 몇몇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단서들을 잡으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지금은 다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너무 많은데 수사기관의 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한번 잠깐 시청을 하고 아직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사안들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은 사안들을 보여요. 그렇지만 아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제라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이트를 털었을 때 그 사이트에서 시청한 기록이 나왔다 이러면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고 뭐 사이트를 털어서 혐의자들의 신상이 나왔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정말 뭐 수년 전에 했던 범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은 사안은 우선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추가 범행을 하지 마시고 내 사건은 현실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은 사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매 순간순간이 걱정이겠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이 나의 그 한순간 잘못으로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앞으로 난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고, 뭐 징역 살다 오면 앞으로 난 끝장이다,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은 좀 걱정을 내려놓고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정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 좀 괜찮은 변호사 찾아가서 이 상황을 좀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매 순간이 고통이거든요. 성범죄든 다른 뭐 경제범죄든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보상으로도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참 그 검사 시절에서도 너무 좀 무력하다고 할까요? 이미 범죄는 발생되어 있고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공판검사일 때는 법정에서 운 적도 있어요. 피해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듣는데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말이 좀 새길로 빠졌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변호사니까요. 나랑 잘 맞는 내 사건을 그래도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맡아줄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양형 부분은 얼마나 그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많이 수집해서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형량이 세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사안을 중하게 봅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가 제작인지 뭐 소지인지 배포인지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내가 초범인지 범죄 전력이 있는지 뭐 심지어 동종 전력인지가 중요할 거예요. 만약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는지 합의를 말하는 거죠. 등등 양형 요소들에 따라서 사안마다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다만 대략적인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단순 소지나 시청 범행인 경우에는 초범이고 그 뭐 시청한 영상에 뭐 한두 개로 소수고 뭐 반성하고 있고 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좀 많이 제출을 하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성착취물, 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N번방 터지고 나서는 뭐 아청 성착취물 제작사범 같은 경우는 뭐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 자체가 구형 자체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그런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좀 잘 모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로 성착취물 소지, 시청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궁금하신 사안이나 알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